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의견들을 의원님들 같이 나와 있는 농가분들 다 같이 해가지고 의견 토론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강의 내용이나 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한번 질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교수님한테 먼저 흥회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화상병 어쨌든 교수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근삼이 잘려내고 근삼이 지금 빨리 죽어가지고서 무슨 균으로 인해서 됐는데 그러니까 근삼이를 갖다가 붙이면은 그 뿌리에 다른 같이 연관된 나무 송환나무까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게 연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농가마다 엮여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가 필요한 거고 정확하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저게 아니고 소나무 사실은 임업연구원에 소나무 뿌리에 대해서 찾는데 주변 소나무에 그다지 영향 가지 않다고 소나무 뿌리에 대한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또 감귤연구소의 감귤연구소장님하고도 제가 이제 동기에서 통화를 하면서 지금 근사비 처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무의 이제 주수 간격이 있잖아요. 근데 대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감귤나무마다 이 주간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사미에 대한 효과 처리가 갔을 때 주간 관리가 얼마 정도 됐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자료가 지금 없다. 그냥 보통 가면은 친데 그러나 일단 자른 자리에서 밑으로 병화 발생이라든가 다른 뿌리를 빨리 죽이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근사미를 처리고서 제가 이제 실험할 때는 이 정도 되는 면목을 가지고 했어요. 왜냐면 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험을 했더니 상당히 저희가 원액 처리를 그냥 붓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비가 오면은 또 날씨가 안 좋으면 비닐로 랩 같은 거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감칠했죠. 그랬더니 옆에 처리 안 한 거를 뒀을 때 자연 썩는 거하고 봤더니 여기는 버섯균이 와가지고 근사미 처리한 데는 버섯균이 와가지고 벌써 무슨 버섯이죠? 구름버섯이 벌써 여기는 몇 개월 지나니까 피는 거예요. 그래서 부습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구나. 저렇게 되면 화상병이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를 다 잘라가지고 우리 이성옥 과장님처럼 길이 재고 그에 색석해 뿌리고 또 이렇게 올리고 또 날아갈까봐 돌 이렇게 해놓거나 또 경사진권에는 비 오면은 또 쓸려 내려가가지고 제가 지초사에 갔더니 또 쓸려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꼭지 자르고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씌워서 묶어두면은 상당히 몇 달 지나면 상당히 부후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돈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농가 대부분 또 근사미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이 또 화상병이 이제 기후관계하고 또 이제 지금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올해 같은 경우 기상 이변이 돼가지고서 사실 배나무 과일이 쉽게 썩는다든지 빈다든지 이런 영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갖다가 무슨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일단 기후변화 관계는 화상병뿐만 아니라 다른 해충이나 병에도 다 영향이 가거든요. 온도가 얼마 오르면서 기존에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온도가 오르면서 문제로 변한.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과원에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별로 안 됐는데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낮아지니까 얘가 이제 점차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가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또 잠재적인 감소 요인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미 이거는 우리가 별을 보더라도 옛날에 도요병 문제였는데 지금 도요병 그다지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도요병 유사하게 생긴 얘네는 환경균으로서 과거에 취급도 안 했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더 주요 문제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해충에 대한 발생 양상이 변하는 원인도 아까처럼 새로운 병해충이 와가지고 오는 경우하고 기존에 있으면서 늘 있는데 문제를 안 일으키는 데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잠재적 요소를 저희가 찾아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산 교수님께서 그 병해충에 관련된 부분이나 대책은 많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 회원님들이나 농가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재배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작년이나 재작년 비해서 저희가 기후 변화를 대략적으로 보면 지난 50년간 한 1.5도 정도 높아져 있고요. 그 후에도 그 속도가 최고 잘한다는 시나리오별 4단계 같아요. 1단계는 간다고 해도 앞으로 1, 2도 정도 높아진다고 본답니다. 근데 올해 평균 기온이 한 1도 정도나 2도 올라갔는데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다 일반 농가들이 고온 피해라고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생리적으로 봤었을 때 고온 피해라고 하면 과일이 익을 때 그냥 과일에만 직접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는 생리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증산작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후변화 있었을 때 비가 옛날보다 100mm, 200mm 오는 정도만 오는 게 아니라 교수님 잘 알다시피 토양 온도는 지상 온도보다 더 올라가고 미생물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훨씬 더 미생물 활성화되면서 시비됐던 거름들 올라가는 것들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훨씬 약해지면서 되는 문제 하나고요. 제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고온을 받으면은 그냥 광합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식물이 그 정도의 온도가 1, 2도 정도만 올라가도 살려고 자기 에너지를 가장 안 쓰는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합성을 가장 저기하고 생존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 자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고온장에 푸석푸석해진다든지 낙과 나오는 것들은 나무가 살기 위한 최소의 자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져서 호흡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라 생리, 비가 왔고 비가 오는 동안에 광합성 일수가 줄어들고 고온을 받으면은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식물들이 보통 2, 3주 이상의 다시 광합성 회복기를 갖는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했었던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교수님 얘기한 대로 이걸 대응하고 대책하고 아니면 시나리오별로 하지 않는 한 훨씬 더 많은 경비를 우리가 좀 지출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대략적인 과학계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종태 의원님 한번 질문하시면 그쪽에 저는 아무래도 화산병이다 보니까 그쪽이 좀 궁금해요. 금년도처럼 고온이 좀 오래되고 지속되면 그 화산병에 대한 어떤 그런 발병 부분이 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첫 번째는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같은 경우 좀 신기하게 전국적으로는 지금 화산병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 면적으로는 한 80% 수준 줄었는데 신기하게 저희 충남에서는 좀 늘었어요. 충남에서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면적으로 하면 사실 50% 이상 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고온의 영향은 똑같은데 충남만 좀 발생 증가 이유가 뭘까라고 혹시 교수님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네. 그 고온이 있으면서 화상병이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스페인 같은 나라가 그 굉장히 건조해요. 날씨는 더운데 습은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방제를 굉장히 잘했죠. 초기 방제를 잘해서 지금은 스페인에 그렇게 상하 문제가 없고 근데 위로 올라가면 독일, 그 다음에 옆에 폴란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까지 올라가서는 화상병이 계속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 나라들도 독일도 굉장히 습한 나라인데 온도는 조금 낮은 나라예요. 독일도 거꾸로 보면. 그래서 그 현재까지는 그 고온과 화상병과의 관계를 이렇게 규명하게 된 연구가 별로 없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고온을 겪으면서 그 화상병에 대한 확산과 고온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평가법이 필요한데 그 과학적 접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메모리라든가 부분 방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료 도출이 어려웠던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른 병에는 병이 발생하면 올해 병 발생률 얼마 이러면서 계속 꾸준히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없애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그 놨던 자리에 대한 지금은 부분 방제는 어쨌든 제거를 그 남은 제거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온과 화상병을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화상병균이 많이 퍼지는 그 사회 중에 하나가 자연적으로서는 바람과 그 다음에 특정 온도와 그 다음에 습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많이 비가 올 때